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시황 정리입니다. 이번 주는 역대급 이벤트들이 연속으로 터졌어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파월 마지막 기자회견, 이란세 제한,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 급락. 모든 것이 한 주 안에 집중됐어요. 지금부터 이번 주에 확인된 팩트만으로 완전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번 주 마감 시세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75,400달러예요.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2.4%예요. 그러나 월간 수익률은 플러스 13.5%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2,034달러예요. 주간 수익률 플러스 0.3%예요. 월간 수익률은 13.5%예요. 리플은 1.37달러에서 1.40달러예요.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1.9%예요. 솔라나는 84달러예요.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1.9%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1%예요. 공포 탐욕 지수는 33으로 공포 구간이에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 6,400억 달러예요. 주간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코인이 하락했지만 월간으로 보면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4월 전체의 반등이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이번 주 가장 역사적인 이벤트는 비트코인 2026 컨퍼런스였어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4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벤스 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연설한 최초의 현직 미국 부통령이 됐어요. 헵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프로젝트 크립토를 발표했어요. 5가지 토큰 분류 체계에서 5가지 중 4가지를 비증권으로 확정했어요. 혁신 면제 샌드박스를 수 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자기 수탁을 미국의 기본 가치라고 공식 선언했어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셀리그 위원장도 함께 연대각서를 체결했어요. 두 규제기관 수장이 동시에 비트코인 무대에 서는 건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루미스 의원이 컨퍼런스 무대에서 직접 말했어요. 5월에 클래리티 법안을 마크업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조항이 99% 정리됐다. 스트래티지는 현재 비트코인을 81만 5,061개 보유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만 34,164개를 25억 4천만 달러에 추가 매수했어요. 웨스턴 유니온이 5월에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컨퍼런스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7만 9천 달러를 터치하며 2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컨퍼런스가 끝나면서 뉴스 매도 패턴이 나타났어요. 4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어요. 금리는 3.50%에서 3.75%로 3회 연속 동결됐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기준 99.5% 확률로 예측된 결과였어요. 파월 의장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핵심 발언 3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스태그플레이션을 직접 부정했어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다. 실업률이 장기 평균에 근접해 있고 인플레이션은 목표보다 다소 높을 뿐이라고 했어요. 둘째,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2.4%에서 2.7%로 상향했어요. 셋째,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했어요.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발언이었어요. 파월은 어느 방향도 못 박지 않고 워시에게 최대한의 정책 여지를 남기고 퇴임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어요. 틸리스 상원의원이 4월 26일 워시 인준 반대를 해제했어요. 워시는 6월 16일에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돼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하고 1억 달러 이상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보유한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됩니다. 이란 협상 최신 팩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새로운 종전 조건을 제시했어요. 핵심은 선 종전 후 핵협상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봉쇄를 해제한 뒤 핵협상은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라그치 장관은 72시간 동안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를 방문하며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냈어요. 백악관이 제안을 논의했다고 확인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거부했어요. 시간 벌기용이라며 핵합의 전까지 봉쇄를 푸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악시오스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협상 재개를 위해 이란을 겨냥한 짧고 강력한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브렌트유는 장중 126달러를 돌파했어요. 현재 무기한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긴장은 다시 고조됐어요. 클래리티 법안 최신 현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직접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미국 안에 붙잡아두기 위한 장치라고 평가했어요. 은행들의 법안 방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미리아드 예측 시장에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이 단 5일 만에 64%에서 43%로 21%포인트 급락했어요. 이유는 틸리스 원이 새 조건을 추가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갤럭시 리서치는 5월 처리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봐요. 은행위원회 은행위원장 팀 스콧은 아직 공식 마크업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5월 21일 메모리얼 데이 후에 전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또한 새 변수가 등장했어요.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전용 법안으로 클래리티보다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니어스 법안을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상장 지수펀드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에 약 10억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어요. 소소밸류 데이터 기준으로 1월 이후 가장 강력한 주간 유입 중 하나였어요.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전체 누적 순유입액은 58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총 자산은 1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주 들어서는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가 9일 연속 순유입을 끝내고 2억 6,300만 달러 순유출로 전환됐어요. 4개 코인 상장 지수펀드 유입이 동시에 급감했어요. 4월 상승을 이끈 매수세가 속도를 잃고 있어요. 다음 주 핵심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드릴게요. 5월 4일 월요일이에요. 이란 협상 동향을 주시해야 해요. 미군 공습이 실행되느냐 아니면 협상 압박용으로 그치느냐가 핵심이에요. 브렌트유 방향도 봐야 해요. 5월 5일에서 10일이에요. 상원 복귀 전주예요. 클래리티 법안 최종 텍스트 공개 가능 시점이에요. 지니어스 법안 상원 동향도 확인해야 해요. 5월 8일 금요일이에요. 미국 4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돼요. 한국 시간 오후 9시 30분이에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에요. 이란 전쟁 여파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져요. 비트코인이 즉각 반응해요. 이코노 웨이브가 결과 나오는 즉시 긴급 분석 영상을 올릴게요. 5월 11일 주예요. 상원 복귀 첫 주예요. 팀 스콧 위원장의 마크업 발표 최대 기대 시점이에요. 마크업 날짜가 공식 발표되면 리플이 즉각 반응해요. 이코노 웨이브가 발표 즉시 긴급 영상을 올릴게요. 5월 14일에서 15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에요. 이란 협상에서 중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5월 15일에 파월 임기가 공식 만료돼요. 워시 연준 체제가 시작돼요. 5월 21일이에요. 메모리얼 데이 휴회예요. 이전까지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이 없으면 올해 처리는 사실상 종료예요. 이번 주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비트코인 컨퍼런스와 파월 마지막 기자회견이라는 역사적 이벤트가 있었지만 이란 교착과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 급락으로 시장이 숨을 고르며 마감했어요. 그러나 구조적 강세 기반은 여전해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누적 순유입 580억 달러 스트레티지 81만 5,061개 보유 거래소 잔고 7년 최저 다음 주 방아쇠는 3가지예요. 팀 스콧 마크업 발표 이란 협상 진전 5월 8일 고용 보고서 이 중 하나가 터지면 비트코인은 다시 방향을 잡을 거예요. 이코노 웨이브가 다음 주 모든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